안녕하십니까. 서한방송의 이병철입니다. 서한방송은 위생과 식품안전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내걸고 오늘로서 네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위생과 식품안전을 주제로 한 목적은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1, 2, 3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생과 식품 안전의 철학은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철학, 목적인 그 예방은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기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사고 혹은 사유를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기납적 사고는 주로 검사 중심, 마지막에서 우리 행동이나 제품을 검사해서 적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로 QC, 퀄리티 컨트롤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역적 사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미리 설계해서 그 과정 관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관리,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산업체 혹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상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납적 사고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연역적 사유를 활용하고 그리고 연역적 사유의 결과도 기납적으로 밝혀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과정을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생과 식품 안전도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위생과 식품 안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세균, 미생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생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위생과 식품 안전에 정확한 접근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 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행학습으로서 우리의 문화, 풍습 이러한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의 현재 문화, 풍습의 이면에는 위생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 이면에는 세균이라는 숨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먼저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 하면은 우리가 소를 숭배하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가장 좋은 주식으로 삼는, 주식은 아닙니다. 좋은 식품으로 삼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풍습입니다. 그들은 소와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가 도심에 진출을 해서 물이 지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해도 누구도 그로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 소가 먼저 통행하도록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우선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원래부터 소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부터 8,000년 전 혹은 만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물론 그 사람들은 힌두교라는 신앙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 분들의 조상들은 틀림없이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먹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소는 대동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먹어치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그런 가운데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고기 먹고 나면은 질병이 걸리고 사망하고 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고기 먹으면은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리고 소와 더불어 생활해 보고 나니까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인도는 더우니까 풀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풀이 잘 자라면은 아시다시피 벌레도 끓고 해서 주위 환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를 키우다 보니까 소가 그 풀을 뜯어먹어서 주위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소가 또 배설물을 내네요. 그런데 그 소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땔감으로도 쓰고 벽지도 바르고 한답니다. 땔감 가지고는 치사도 하고 난방도 하고 하겠죠. 그것을 벽지로 바르고 나면은 습도도 조절하고 벌레도 끓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소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남겨야 되겠죠. 그것이 사람이 죽으면 소가 된다. 소는 우리 조상의 영혼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남겼을 것이라고 연역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